이건 정말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한국행 티켓은 이미 반년 전에 매진됐고 일부 외국인들은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한국을 떠나길 거부하며 공항에서 오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에는 어떤 강력한 매력이 숨겨져 있기에 세계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폭풍처럼 몰려오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단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2024년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데요.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사는 마리입니다. 여름 축제로 베를린이 들썩이던 날이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맥주 향과 소시지 굽는 냄새가 풍겼고 친구들과 축제를 즐기던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명의 시작이었네요. 광장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죠.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체구의 동양인 남성이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소매치기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무척 강인했고 범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가방을 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낯선 동양인 청년이 제게 가방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인에 대해 막연한 편견이 있었어요. 대체로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그는 주저없이 달려들었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그 용기 있는 행동, 너무 놀라웠어요.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나왔어요. 그러자 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강민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네요. 태권도, 한국.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가 말하는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태권도는 대체 어떤 무술이기에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도 저런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 한국인이시군요. 그리고 태권도를 했다니 정말 멋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버린 상태였죠. 우리는 길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대로 끝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매치기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친구 안나와 함께 베를린의 작은 음악 카페에 있었어요. 원래도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죠.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음악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멈추더니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무대는 한국에서 오신 강민혁 씨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며칠 전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안나의 옆구리가 쿡 찔렀죠. 저 사람, 내가 말했던 그 소매치기 영웅 아니야? 안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축제에서 봤었어요. 아, 그럼요.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그 소매치기 사건 맞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강민혁은 베를린 공대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음악은 그의 오랜 취미라고 했죠. 한국에서도 대학 동아리에서 기타를 쳤어요. 한국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바빴죠. 하지만 군대 다녀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새로웠어요. 독일과는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강민혁이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이야기했어요. 음악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동양 남자라니. 말이 아직 어리잖아. 다른 나라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아버지는 은퇴한 경찰관이시고 평생을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온 분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경직된 시선이 저를 조금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아빠, 강민혁은 정말 다르다고요.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 음악도 잘해요. 그냥 한 번 만나본 것 뿐이에요. 그래도 난 마음에 안 들어. 베를린에는 괜찮은 독일 남자들도 많은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사람을 그저 국적만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강민혁의 배경이 더 매력적이었고 그가 가진 문화적 차이가 저에게는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의 밤하늘이 유난히 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설렘처럼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 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강민혁과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베를린의 이곳저곳을 다녔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제 휴대폰 배경 화면이 되었죠. 그 사진 속에서 강민혁은 진지한 표정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러시듯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 제 폰이 울렸고 아버지는 제가 확인한 화면을 보고 말았어요. 말이, 그 사진은 뭐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순간 숨을 죽였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그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강민혁이에요. 지금 동양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거니?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식탁 위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빠, 강민혁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사 과정에서 로봇공학을 연구도 하고 음악도 잘해요. 로봇공학이 뭐고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아. 한국은 분단 국가야. 북한과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게다가 동양 남자들은 키도 작고 아빠,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준혁은 달라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IT 강국이고 문화도 발달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안 돼. 우리 집안에 동양인 사위는 있을 수 없어.
아버지의 큰 소리에 어머니가 놀라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셨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너무 크셔요. 아이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신까지 그러지 말아요. 내가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걸 봤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 저는 강민혁이 좋아요. 그의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요. 아빠가 이렇게 반대하실 거란 건 알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말이, 너 지금 부모에게 대들려는 거냐? 아빠, 저는 틀린 말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강민혁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배려심 있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식탁 위에는 묵직한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고 문을 세게 닫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강민혁과 찍은 사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사진 속 그의 웃는 얼굴은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되셨어요. 많이 화나셨고 지금 거의 말도 안 하세요. 그 후 강민혁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해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진심을 보여드릴게.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는 마치 제 마음처럼 우울한 기분을 더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갈등을 이겨내고 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것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싸움 이후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일부러 피했죠. 그러나 운명이란 건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강민혁의 진짜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평소라면 택시를 탔겠지만 아버지는 오늘은 걷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저와 얘기할 시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았죠. 슈퍼마켓을 나서는데 한 노부인이 장바구니가 터져서 물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강민혁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와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노부인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의 빠른 반응에 저는 순간 놀라움과 함께 그가 정말로 성실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준혁은 재빨리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주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부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부상이 없는지 살폈죠.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부인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강민혁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을 여신 것 같았죠. 아이고, 젊은이가 귀찮을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짐도 들어주고 말이야. 전혀 귀찮지 않아요. 제 어머니도 독일에 계셨다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강민준혁은 깨진 장바구니 대신 자신의 가방에 노부인의 물건들을 담았어요. 실은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죠.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강민혁의 집은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노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노부인은 강민혁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다르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몇 분 후, 민혁이 우리를 보고 인사하러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죠. 노부인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민혁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다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을 돕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민혁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저 청년 생각보다 품위가 있군.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민혁이 보여준 진심이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확신했죠. 마치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부인을 도운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말을 꺼냈고 아버지는 그제서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저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민혁은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이건 한국의 전통차 세트입니다. 아버님께는 고급 인삼주를 준비했어요. 그의 손에서 선물이 전달될 때 그 모습은 정말 우아하고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살짝 놀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이 끝나기 전에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죠. 식탁에 앉자마자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숨을 죽이고 준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민혁은 와인잔을 차분히 내려놓고 고요하게 말을 시작했죠. 사실 한국의 일상은 뉴스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밤늦게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대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한국은 아직도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21개월을 복무했다고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배운 책임감과 협동심이 현재 박사과정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민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돌봄 로봇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노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 말을 듣던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적이었지만 점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독일의 공학 기술을 접목시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적이었지만 그날 처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민혁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언제부터 배웠나요? 아버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하나 이상의 운동을 배우곤 해요. 저는 태권도가 좋았어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예의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었죠. 민혁은 진지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 있는 사람인지가 엿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준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죠.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장점을 살린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마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마지막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민혁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현관에서 민혁을 배웅할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민혁이 돌아간 후 거실은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교양 있고 진중한 청년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날 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알 수 있었죠. 민혁과 함께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졌고 민혁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큰 도전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와 민혁의 관계를 반대하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까지 일주일을 고민했죠. 결국 일요일 아침 가족이 모인 브런치 자리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날은 삼촌까지 함께 있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 민혁과 결혼하고 싶어요. 식탁에 있던 모두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죠. 말이,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잖아. 문화적 차이도 있지 않니? 저는 숨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는 성인이에요. 민혁과 만난 지도 8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요. 8개월이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난 여전히 반대야. 그때 식탁의 분위기를 깬 건 삼촌 한스였습니다. 삼촌은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아는 분이었어요. 일본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이 있으셨죠. 삼촌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형,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삼촌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갔을 때 나도 아시아 문화에 대해 불안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 내가 직접 본 바로는 일본보다 더 발전하고 있어. 민혁은 정말 교양 있고 성실한 청년이야. 그동안 많이 지켜봤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삼촌의 말을 잠시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변화가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의 최첨단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AI, 로봇공학, 문화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어. 민혁 같은 젊은 인재들이 바로 그 증거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한국에 직접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아버지가 한국을 직접 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기뻐서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죠.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할 거다. 한국이 정말 삼촌 말처럼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민혁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든 걸 확인하고 싶어. 저는 내심 놀라면서도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그날 저녁 준현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혁아, 아빠가 한국에 가보고 싶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갈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걱정 마. 내가 잘 준비할게.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베를린의 밤하늘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혁과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우리 가족의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여전히 제 귀에 선하게 들려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마주한 건 얼굴 인식 자동 게이트였어요. 사람들이 여권을 보여주거나 지문을 인식할 필요 없이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 모든 출국 절차가 끝나는 광경에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어머니가 궁금해하시자 주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의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기 보이는 빨간 자율주행 전동 카트가 지나가고 저 앞에 움직이는 건 안내 로봇이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고 계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되었고 모든 결제가 무인으로 이루어졌죠. 예전에 일본 지하철이 최첨단이라 느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놀라신 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한참을 지켜보셨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구나.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덧붙였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여기 CCTV 무인 신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범죄율이 정말 낮아요. 민혁이 설명했어요. 여기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죠. 저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트로트 공연을 보러 갔어요. 민혁이 아버지의 취향을 기억하고 준비한 거였죠. 공연장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무대와 관객들의 모습에 놀라셨습니다. 이건 일본의 엔카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군. 아버지가 감탄했어요.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영상, 최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관객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신나게 즐기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예전엔 일본이 아시아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걸 뛰어넘었구나. 어머니도 덧붙였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말 혁신적이네요. 거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세련된지 몰라요. 우리는 한강변에 있는 카페에서 야경을 즐겼어요. 고층 빌딩들이 빛을 반사하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죠. 그때 아버지가 고백하듯 말했어요. 이제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매료되는지 알겠어. 내가 그동안 가진 편견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새삼 느껴지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드디어 아버지가 민혁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한강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어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방문 이후 아버지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가 민혁을 따로 불러서 말을 꺼내셨어요.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처음엔 내가 너무 좁은 시각을 가졌던 것 같아. 이제는 자네가 함께라면 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확신이 들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독일식 결혼식과 한국 전통의 예식을 2번에 걸쳐 치르기로 했죠. 그런데 베를린에서의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식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주년의 한국대학 동아리 후배들이 깜짝 공연을 준비한 거였어요. K-팝 댄스를 펼쳤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들며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바로 K컬처라고 외치며 한국 문화를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공항 도착장 대형 전광판 아래를 지나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처럼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 취업을 위해 온 청년들, 한국의 의료기술을 체험하려는 사람들, 문화를 배우러 온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프랑스인 가족은 우리 아들이 한국의 로봇 공학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실리콘밸리행 항공권이 매진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SNS에서는 익스피리언스 코리어나 아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떠올랐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한국을 위험한 분단 국가로만 생각하셨지만 이제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을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는 거죠. 덕분에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활기찬 나라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요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죠. 내 사위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네. 내 딸은 미래를 선택한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드론들이 불빛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별자리 같았습니다. 민혁과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네요.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선망하게 된 걸 보면서 그 나라의 발전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더 번영할지 전 세계는 그 성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